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미 하원의장이 29일 메모리얼 데이 하루 전인 28일 미국 부채 한도 상한을 높이는 협상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하원의장은 부채 한도 인상과 관련해 전날 잠정안에 합의한 데 이어 이날 최종 합의를 이뤘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과 의회는 미 재무부가 디폴트인 채무불이행 시한으로 못 박은 날짜인 6월 5일을 8일 앞두고 협상을 전격 합의 종결했습니다. 이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말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한다며 합의안은 재앙적인 디폴트 위협을 제거하고 어렵게 얻은 경제 회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의장은 앞서 전날 1시간 반가량 마라톤 통화 끝에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을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안의 내용은 2년간 31조 4천억 달러 규모의 부채 한도 상한선을 끌어올리는 대신 2024년도와 2025년도 정부 예산의 지출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지출은 국방비를 제외하고 재량 지출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합의안에는 현재 사용하지 않은 코로나19 관련 예산은 즉시 환수할 것이며 일부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집행할 것과 저소득층 식량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에 대한 근로 요건 추가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합의안이 마련됨에 따라 의회는 72시간의 법안 토의 기간을 거쳐 오는 31일 합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변수는 이 합의안이 강경파인 공화당과 진보적인 민주당원 등 양당 당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최대 변수입니다. 공화당은 222대 213으로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51대 49로 상원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각 정당의 강경파가 반대한다면 양측의 온건파가 법안을 지지해야 과반수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의장은 양당의 온건파로부터 충분한 표를 얻은 만큼 통과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양원이 합의안을 통과시키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메카시 의장이 필요한 표를 얻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메카시 공화당 하원의장도 이 합의안은 공화당원 과반수가 찬성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부채 한도 합의안을 강하게 비판해온 당내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인 칩 로이 의원도 우리는 노력할 것이라고 트위터에 글을 남겼습니다. 이상 뉴스라면 KUMC TV뉴스입니다. 이승주였습니다. 은퇴 후 생활 수입 금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보장기금에 대해 암울한 전망이 최근 제기되어 앞으로 은퇴하려는 예비 은퇴자에게 큰 걱정거리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사회보장기금이 2033년까지 고갈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국가정보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의 주요 신탁기금이 이전 예상보다 1년 빠른 2033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금의 지급 능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승주 기자입니다. 재무부는 사회보장이사회 회의 후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이 보고서에서는 연방노력 및 유족보험 OASI 신탁기금이 향후 10년 이내에 부적절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OASI 신탁기금은 주로 자격을 갖춘 개인과 그 가족에게 은퇴, 배우자 및 유족 수당을 지급하는 데 사용됩니다. 신탁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자세히 설명하는 보고서에 따르면 소셜 시큐리티의 재정 상황이 악화된 것은 부분적으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생산량과 노동 생산성에 대한 예상치가 작년 추정치에 비해 약 3% 하향 조정되어 기금이 고갈되는 시기가 앞당겨졌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3월 31일 서한을 통해 OASI 신탁기금의 적립금이 2033년 초에는 연간 비용의 20% 이하로 떨어질 것이며 예정된 혜택과 수입 간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없을 경우 앞으로 10년 후인 2033년에 고갈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옐런 의장은 의원들에게 다가오는 지금 능력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으며 여기에는 수입 증대, 혜택 자격 요건 또는 수준 수정을 통한 유출 감소 또는 이 둘의 조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국 국장 대행인 킬로 키자카즈는 의회가 신탁기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변화를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회보장제도는 2023년에도 6,700만 명의 수혜자와 1억 8천만 명의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할 것입니다.
정보에 입각한 토론, 창의적인 사고,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를 통해 사회연금은 미래 세대를 계속 보호할 수 있습니다라고 키자자키는 성명에서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부유한 미국인들에게 더 많은 급여세를 납부하도록 요구하여 기금의 재정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으며 현재 사회보장세는 직원 임금의 첫 번째 16만 200달러의 6.2%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계획은 최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발의한 것입니다. 잔 샤코스키 발 호일의원과 함께 제출한 이 법안은 최고 소득자의 7%에 대한 급여세를 인상하여 2096년까지 OASI 기금을 계속 유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샌더스 의원은 성명에서 오늘 발의하는 법안은 사회보장 혜택을 연간 2,400달러씩 확대하고 향후 75년 동안 사회보장 기금의 지급 능력을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보장 확대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연간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급여세를 적용하는 등의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제안에 비판적인 보수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은 사회보장 확대법이 총 33조 8천억 달러의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여 근로자와 가족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가장 오래된 세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의 상황을 악화시키며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사회보장 지급 능력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예산 문서에서 고소득층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책임감 있게 사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와 협력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해 수급 자격 기준을 조정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일부를 민영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2월에 소셜 시큐리티 개혁에 대한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전국 도매업자, 유통업자 협회 회의에서 청중에게 필요한 시점에 누구에게도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격에 대한 적당한 개혁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정부가 젊은 미국인들이 사회보장 원천 징수액의 일부를 정부의 감독을 받는 개인 저축 계좌에 넣을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펀드는 잠재적으로 현재의 사회보장 계좌보다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마이크 리 상원의원은 지난 10월 데일리 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사회보장 기금을 확보한 후 의원들이 사회보장 지급액의 일부를 개인 계좌에 넣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빌 캐시디 상원의원도 최근 MSNBC와의 인터뷰에서 소셜 시큐리티를 보완하기 위한 별도의 투자 기금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캐시디 의원은 소셜 시큐리티와는 별개의 펀드를 만들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하고 소셜 시큐리티에 도움이 되는 투자 전략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접근 방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투자 펀드가 실제로 소셜 연금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캐시디는 이 접근 방식은 별도의 펀드가 투자 위험의 대부분을 부담하기 때문에 현재 수급자에게는 위험이 낮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집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위험이 없습니다. 라고 그는 언급하고 위험은 기금이 부담할 것입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 제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제안이 시급한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식과 같은 고수익 투자와 관련된 높은 위험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상 KUMC-TV 이승주였습니다. LA 한국문화원은 지난 5월 25일 LA중앙도서관과 함께 한미동맹 70주년과 5월 아태 문화의 달을 기념해 LA중앙도서관에 있는 LA중앙도서관 마크 테이퍼 강당에서 2023 코리안 스피릿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도서관을 찾은 미 현지인 및 타민족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한국의 전통 음악과 무용, 사물놀이 등을 선보였습니다. 다보나 기자입니다. 도서관 로비에서는 민화 그리기, 한글 캘리그라피, 한글 이름 써주기 등 다채로운 K컬처 체험 부스를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한 이영미 다도명인과 함께 다양한 전통차와 다식, 전통 찻자리를 체험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는 한국전 참전 용사들과 가족들이 행사에 함께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으며 400여 명의 방문객들이 다양한 한국 문화를 체험해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재미국악원과 어울림, 한국음악과 무용예술단 등 다양한 한국 전통 예술단들이 준비한 민요, 정악, 춘행무, 삼고무, 장구춤, 부채춤, 가야금, 산조 등 한국 음악과 무용을
미 현지인들에게 선보여 한국 고유 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해금과 가야금 24인조로 된 국악 앙상블의 연주와 20인조 사물놀이 공연의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한국의 전통 음악과 무용 등을 선보였습니다. 이날의 한국 고전음악, 아트, 한식 등 오감을 통해 참석한 미 현지인들과 타민족들에게 한국의 전통 문화를 직접 깊게 체험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LA 한국문화원 정상원 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미국 현지인들과 타민족들에게 한국 문화의 매력과 우수성을 홍보할 찾아가는 K-컬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KUMC TV 뉴스 다보나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부탁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신다는 것 잘 아시겠지요?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